안녕하세요. 성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6차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교과서 49페이지 단원 마무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단원을 다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함께 지난 차시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 친 기역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교과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미음이 없죠. 기역에서 디귿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기역은 생산활동, 니은은 가계, 디귿은 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고. 자, 1번 재화를 운반하는 활동은 기역에 속하지 않는다. 자, 재화를 운반하는 활동, 우리가 사용하는 활동이라고 하면은 택배, 서비스 이런 거겠죠. 자, 생산 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니은은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가게가 생산 활동의 주체라 그러는데 생산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 공급자이다.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가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이로 바꿔야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니은은 기역을 통해 만족을 극대화한다. 니은 가게는 기역 생산활동을 아니죠. 가게는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디귿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니은의 임금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라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자, 두 번째 2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기업의 밑줄 친 선택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땡땡 기업은 5년 동안 20억 원을 들여 사물 인터넷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해 왔다. 자,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일단 20억을 들였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포기를 하던 아니면은 계속 개발을 하던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의 선택 상황에서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20억을 또 투자하면 연구를 지속하면 1년 뒤 신기술 개발로 30억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연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난 5년 동안 20억을 들인 거는 어차피 연구 개발을 한 건데 하던 안 하던 이 20억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선택지가 나타난 거죠. 20억 더 들이면은 30억을 벌 수 있다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이 20억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자, 지금 포기하면은 20억을 버리는 거고 20억을 더 투자하면은 30억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지금 투자해서 30억을 벌어들이는 게 맞는 선택이겠죠. 자, 그럼 질문 보겠습니다. 비용이 40억이므로, 아니죠. 현 시점에서 매몰 비용은 비용에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예요? 20억이죠. 20억이므로 기업에서 40억이므로 기업의 선택 합리적이다. 틀렸죠. 이거를 20억으로 바꿔야 맞는 말이겠죠. 2번 편익이 10억 원이므로 기업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순 편익은 10억이 맞지만 편익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 매출액 같은 거죠. 30억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3번 비용이 20억 원이므로 기업의 선택은 비합리적이 아니고 합리적인 거죠. 왜? 30억을 벌 수 있으니까 20억을 투자해서. 4번 순편익이 10억이므로, 순편익은 우리가 편익에다가 기회비용을 뺀 값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편익은 30억이고 비용, 여기서 비용은 20억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빼면 10억 맞는 말이죠. 기업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순편익이 마이너스 10억이므로, 순편익이 마이너스 10억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 매몰 비용을 비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선택은 비합리적이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자, 경제 주체죠. 세계 주체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업, 최근 들어 가계가 공급하는 생산 요소 중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 맞는 말인데 최근 들어가 아니죠. 옛날부터입니다.
그냥 더 중요해지고 있고 원래도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 중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수능이나 이런 데 내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세모를 했어요. 이걸 빼야겠죠. 그냥 가게가 공급하는 생산 요소 중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니은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생산 활동은 상품 제조를 통한 부가가치의 증가에 국한된다. 이렇게 국한된다, 한정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대부분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상품하고 서비스도 생산하는 거죠,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자동차세와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맞는 말입니다. 세금의 분류는 이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포함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리얼 최근 들어 국방보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고 있냐? 소득 재분배나 형평성을 좀 더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정답은 기억 디귿이라 적혀 있을 텐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디귿만 명확한 표현입니다. 자, 4번. 다음 가다는 세금과 관련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가계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해 보자. 가 소득 세율을 내렸다. 나 생활 필수 자, 종이 쳤습니다. 자, 나부터 할게요. 나 생활 필수품의 세율을 낮추었다. 다 수입 가전제품의 관세를 올렸다. 자,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소득 세율을 내렸다는 거는 내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쓰는데 그 내야 될 세금의 양이 줄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럼 늘어났다는 거는 내가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두 번째, 생활필수품의 세율을 낮추었다. 생활필수품에 매기던 세율을 낮췄다는 거는 세금을 덜 매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싸져요.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물건을 더 많이 사겠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요. 물건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공장에서 생산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 수입 가전제품의 관세를 올렸다. 수입 가전제품에다가 세금을 더 많이 올리면 안 그래도 비싼 수입 가전제품이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의 가격은 싸져요. 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비싼데 그냥 우리 거 쓰자 하면서 우리 가전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말을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세가 낮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저축, 지출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할 수 있다. 생필품 가격이 하락하면은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량도 증가한다. 여기서 더 연결하면 기업이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고용이 다시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입품과 대체재인 대체 국산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면은 당연히 국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기업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또 직업을 많이 얻게 되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또 소비도 증가하고 이렇게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2단원이나 3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을 마치고요. 1단원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부분의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4년 수능 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주제로 교사가 수업하는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한 학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 기업 리을에 해당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례로 무엇이 있을까요? 자, 기업과 니은, 시장경제 질서 유지, 효율적 자원 배분 유도는 정부의 역할 중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부분의 역할이고, 앞전에서 헌법 얘기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두 번째, 소득 재분배, 경기 변동 조절은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계획 경제 체제를 약간 지지하는 이렇게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럼 갑부터 볼게요. 기억의 예로는 사유재산권 보장이 있어요.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게와 기업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독과점이나 아니면 막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기억의 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내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 그것이 이런 제도가 있겠죠. 제일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자, 니은의 예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조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을 시장 질서로 해결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의 예도 맞는데, 자, 지구 온난화나 이를 가중시키는 이제 온실가스 같은 거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탄소 배출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우리 기업은 좀 기술력이 좋아서 덜 배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술력이 좀 없는 기업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들한테 그 배출권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환경보호 조절을 이렇게 환경보호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게 맡긴다. 그래서 을의 예도 맞습니다. 디귿의 예로는 국방 및 치안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국방 및 치안 서비스는 공공재인데, 자, 소득 재분배와 공공재 제공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공공재를 제공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기업이 각각 자기의 치안이나 국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나 자원 같은 게 소모가 돼요. 내가 장사하기도 바쁜데 내가 경찰, 우리 집도 다 지켜야 되고 아니면은 나라도 지켜야 되고 하면은 중복 투자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와는 관련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을의 예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제공이 있어요. 경기 변동 조절과 다른 나라, 우리보다 조금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갑을이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15년 수능 2번입니다. 자, 정부와 요번 시간이 이제 정부의 역할과 조세의 종류 이렇게 적었는데 조세 부분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성격이 다른 조세 2개, 가와 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세금 내야 되면 내가 갖다 낸다. 직접 세입니다. 자, 두 번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조세. 자, 간접세요.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 같은 거가 있다고 배웠고, 간접세는 여러분들도 내고 있는 세금, 부가가치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기억, 소득세는 가, 부가가치세는 나. 맞죠? 기억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득세가 뭐다, 부가가치세가 뭐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의 영역은 아닙니다. 자, 니은 조세 부과로 물가가 상승할 우려는 가보다 나가 더 크다. 자, 맞는 말이죠. 조세 부과로 물가가 상승할 우려는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높습니다. 왜? 조세를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물건값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판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조세의 전가, 조세의 귀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가보다 나가 더 크다. 가보다 나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로 해야겠죠. 나보다 가, 쉽게 얘기해서 간접세보다 모두 다 동일한 세율을 내는 간접세보다는 직접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큽니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도 역시 바뀌어야겠죠. 가보다 나가 더 크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 기억나시나요? 자, 역진성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현실에는 뭐 없어요. 거의 없는데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 부가가치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품 가격의 10%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인데 이는 뭐 100억이 있는 부자나 100만 원이 있는 뭐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100원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비례세지만 뭐 상대적으로 쟤는 부자인데 이거밖에 안 내? 나는 가난한데 이만큼이나 내? 그래서 상대적 역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역진성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2016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2016년 수능 10번. 계속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자, 그림은 소득세제 가에서 다의 과세 대상 금액과 세액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과세 대상 금액,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물리는 돈, 세금을 물리는 대상이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액은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을 세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단어가 조금 낯설어도 이런 것들은 뭐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세액이 있고 Y축은 세액이고 X축은 과세 대상 금액 과표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는 내야 될 세금이 적다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세액이. 그쵸? 이거는 누진세죠. 우리가 배웠던 누진세. 나는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금도 일정하게 직선으로 늘어납니다. 1차 함수죠. 비례세입니다. 자, 다는 이상해요. 세금이 점점 늘어나다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역진세죠.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세금의 예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면은 이제 푸는데 지장이 없죠. 자, 누진세는 비례세보다 조세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작은 게 아니고 누진세가 당연히 크겠죠. 누진세 뭐예요?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 당연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커집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비례세는 역진세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당연히 역진세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야 맞는 말이 됩니다. 2번도 틀렸고요. 과세 대상 금액이 A인 사람은 이만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가보다 유리하다. A 지점은 세 그래프가 모두 만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액이 어떻다? 똑같다. 유리하다가 아니고 동일하다. A 지점에서는 이 세금이나 내는 세금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가와 달리 나는 누진세와 달리 비례세는 모든 과세 대상 금액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된다. 맞죠? 모두 동일한 세율, 얼마를 벌던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와 달리 여긴 다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나가 똑같고요. 다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가도 보면은 버는 돈에 따라 곡선으로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고 다도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죠. 이게 두 개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나와 달리 비례세와 달리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의 비중이 커진다. 쉽게 얘기해서 누진세가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수능 12번입니다. 방금 전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그냥 그래프 모양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역진세의 그래프는 사라졌어요. 왜냐면 역진세가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부가가치세처럼 약간 역진성이 있는 세금은 있어도
역진세 자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훨씬 더 가난한데 나보고는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고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라 그런다. 그럼 뭐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자, 12번. 그림은 소득세제 가다의 과세 대상 소득과 세액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가장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가가 가장 누진적인 누진세고, 나는 가보다는 세금이 좀 덜 늘어나죠. 덜 누진적입니다. 그리고 다는 얼마를 벌던 일정하게 세금이 늘어납니다. 비례세죠. 자, 그럼 12번 1번. 가에서의 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점차 어떻게 된다? 돈을 많이 벌수록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증가하죠.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진다. 1번 틀렸고요. 2번. 나에서 X1과 X3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X1에서는 나에서 세금을 이만큼 벌었는데 요만큼 냈고요. X3에서는 요만큼 벌었는데 어딨어? 자, 이만큼 냈습니다. 훨씬 많이 돈은 조금만 벌었는데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자, 다릅니다. 딱 눈으로만 봐도 다르고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래프가 곡선인 것만 봐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번. 나는 가보다 누진적이다. 가가 나보다 더 누진적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죠. 딱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뭐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설명해 드리진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뭐 이 기울기가 몇이냐 이런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4번. 가는 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자, 누진세가 당연히 비례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5번. 다는 나보다 X에 해당하는 세액이 작다. X2에서는 이 세 그래프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나죠. 똑같은 지문이네요. 작년 수능에서 똑같은 보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유형은 거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래서 세액은 이 점에서 내야 되는 세액은 모두 같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수능 2017년 수능 1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수능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프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로.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갑국은 최근 소득세제를 가에서 나로, 가일 때는 그냥 공통적으로 얼마를 벌던 세율이 10%, 나는 4천만원 이하는 5%만 받다가 4천만원을 넘어서면 20%로 세율이 확 오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소득세제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의 과세 대상 소득 구간별 세율을 나타낸다.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가는 과세 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세율이 일정한 거죠. 세액은 뭐 1,000만원 벌 때는 100만원 내는 거고 10%니까 2,000만원 벌 때는 200만원 이렇게 세액은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이 세액의 증가율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 그래서 그냥 옆에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득이 1,000만원, 2,000, 뭐 예를 들어서 적은 거예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소득은 100%, 1,000에서 2,000이면 100% 증가했다가 2,000에서 3,000이면 50%, 3,000에서 4,000이면 33% 이렇게 증가하고요. 이때 구간에서는 세율이 5%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일 때는 50만원 냈다가 2,000만원일 땐 100만원, 3,000만원일 땐 150만원, 4,000만원일 때는 200만원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4천만원 초과 부분부터는 자,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이 세액의 증가율보다 같다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 나에서 과세 대상 소득 대비 세액의 비중은 과세 대상 소득이 5천만 원일 때와 6천만 원일 때가 같다. 자, 5천 벌 때는 여기 적어놨죠? 5천 벌 때는 세금을 400만 원 냅니다. 5천분의 400은 8%가 되고요. 6천만 원 벌 때는 6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6천분의 600은 10%의 세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의 비중이 10%인 거죠. 다르다는 거를 계산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과 3번은 직관적으로 이제 딱 눈으로 봤을 때 암산으로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증가율과 비율, 우리 앞선 교과서에서 제가 꼭 읽어보라고 했던 내용 있죠. 증가율과 비율, 그 계산을 해본다는 생각으로 직접 풀어보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과세 대상 소득이 2천만 원일 때 세액은 가가 나보다 크다. 2천만 원을 벌었어요. 2천만 원 벌 때 가는 10%니까 2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나는 4천만 원 이하는 5%니까 100만 원의 세금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일단 맞는 답이고요. 5번. 나는 가와 달리 조세 부담이 나는 적게 벌 때는 적게 내다가 많이 벌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많이 내죠. 조세 부담이 역진적이 아니고 누진적인 거죠. 그래서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라는 거를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비례세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누진세보다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전 문제풀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20년 수능 1번. 이거는 일단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제 비슷한 이제 반복되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A의 흐름이 제가 화폐라고 적어놨는데 보세요. 가게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가게가 구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물 시장을 통해 들어간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가게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뭔가를 생산 요소 시장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가게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A의 흐름은 화폐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A는 실물이다. 틀렸죠. 화폐라고 방금 전에 이제 그림을 보고. 근데 이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화폐겠구나, 아니면은 실물이겠구나, 라는 거를, 재화나 서비스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는 실물이다. 틀렸고요. 2번. 서비스는 기업에 해당한다. 아니죠.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가 받는 이 반대 방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반대. 틀렸습니다. 니은은 소비 활동의 원천이 된다. 생산 요소 시장에 가게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 돈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활동의 원천이 된다. 3번이 정답이고요. 법인세는 디귿에 해당한다. 자, 디귿, 정부가 생산 요소 시장에 돈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부는 생산 요소도 수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세는 뭘까요? 기업이 정부에 내는 이 부분이 법인세가 될 겁니다. 기업이 정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 수출은 리을에 해당한다. 자, 이 화살표는 화폐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해외로 돈이 나갑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입하고 그 물건의 값을,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수능 1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차시까지 수능 기출과 교과서 탐구활동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예정대로 개학이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를 직접 만나서 하고 개념 강의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